일본 요괴 가파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가파는 실존하는 동물, 실존하는 요괴입니다. 여기저기서 뭐 발견했다, 여기저기서 봤다, 나 걔 봤어,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체격은 아이와 같은 영장류, 파충류, 양서류, 뭐 파충류 같아요. 인간에게 접골수를 가르쳐줬다. 뼈 따고 맞추는 기술이래. 대단한 것 같아요. 의술의 일가견이 있었나봐요. 이렇게 인간에게 의학까지 가르쳐줄 수 있는 거 보니까 반은 신이려나? 신? 신의 뭐 혼의 자식? 뭐 그런 거려나? 온몸이 초록색이래. 그러니까 난 파충류로 생각한 거야. 근데 개구리도 청개구리 있잖아. 근데 등껍데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파충류가 맞는 것 같아요. 입에는 짧은 부리 같은 게 있었대. 그리고 입에는 짧은 부리 같은 게 있었대. 바다거북이가 좀 부리 같은 게 있잖아. 새랑 비슷한가? 오리랑 비슷한가? 손발에 물갈퀴가 있었대. 약간 도마뱀이 약간 그렇지 않나? 항문이 3개래. 그게 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리고 특징은 양팔이 몸 안으로 연결돼 있대. 그래서 한 팔이 이렇게 이 팔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 팔이 줄어들고, 이 팔이 늘어나면 이 팔이 줄어들고, 뭐 이런 식이래. 야, 복싱하면 잘했겠다. 가파는 몸에 비늘로 덮여있는 거북이 형태도 있었고, 도마뱀처럼 생긴 애도 있었고, 온몸에 털이 덮여있는 유인원 형태도 있었대. 유인원의 모습을 한 가파는 등딱지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일본의 규슈 본토나 고토 열도, 오키나와 등에서 목격자들이 은근히 있었다고 하는데, 있긴 있나봐 진짜. 어쩌면 일본에 사는 그 거대 도롱뇽을 보고 착각한 거 아니야? 도롱뇽 막 1.5m까지 크는 애 있잖아. 가파는 장난꾸러기라고 하는데 심하게 나쁜 짓은 안 했다고 하네. 인간이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 공사를 돕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사람한테 주고 그랬나봐. 그래도 물귀신은 물귀신인 게 헤엄치는 사람을 물속에 끌어들이거나 길 가는 양반을 물에 빠뜨리거나 그런 짓도 했다고 해. 나쁜 짓은 뭐가 나쁜 짓이야 이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양육 강식의 세상 아니겠어. 가파는 물에 빠져 죽은 아이의 사체가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일본에서 옛날에 속가내기, 에도 시대에 태어난 아이를 엄마가 무릎으로 잔인하게 목졸라 죽이는 그런 일이 성행했다고 하는데, 이를 마비키, 일본어로 속가내기 혹은 코카에시라고 불렀다고 하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식량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는 자녀의 수가 3명을 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았다고 해. 그 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죽였다는 설이 있어. 잔인하고 끔찍하고 참 슬픈 이야기지. 사람을 물에 끌어들여 함께 지내길 원했다는 어린아이 같은 괴수라고 볼 수 있겠어. 요괴란 오래 살아온 존재겠죠. 인간 고기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웠나 보지. 물에 떠널려온 인간의 사체만 먹었다고 해. 인간의 뇌 부위를 먹게 된 가파는 그로 인해 죽은 자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고, 머리 또한 좋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체는 이제 더 이상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인간화 돼가고 있으니까. 그 죽은 인간의 삶을 더 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인간의 사체, 뇌 부분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사실 지가 인간 고기 먹고 싶어서 먹은 거지. 한동안 인간의 사체가 떠내려오지 않았어. 배고파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랬으나 이 물고기를 먹을 때마다 몸에 비늘이 더 늘어나는 것을 느꼈고, 인간 고기를 먹어야 인간처럼 매끄러운 피부와 얼굴을 가질 수 있고, 손과 발도 인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파도 자기 종족과 가족이 있었는데 육지에 있는 고기를 좋아했어. 뱀고기를 좋아했다. 거북이도 좋아했고 파충류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주 섭취하다 보니까 등에는 등껍질이 자라나게 되고, 피부는 뱀의 비늘처럼 솟아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답니다. 간혹 인간과 흡사하게 생긴 가파가 있는데 우연히 물에 떠내려온 인간의 시체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 근데 인간의 사체가 그리 많이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주 오래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에 그때 수많은 인간이 죽었는데, 그때 원 없이 인간 고기를 먹은 그런 가파 요괴라고 보면 되겠어. 인간처럼 생겼을수록 오래 산 요괴야. 근데 생각해볼게.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인간 고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많이 못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계속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생명체, 물고기나 거북이, 뱀 이런 생물을 계속 먹고 살았다면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물가에서 놀다가 익사했다든가 물가 근처에서 실종되는 사람들, 인간의 피부와 지능을 원한 가파의 소행이라 보면 되겠다. 바닷가 쪽에는 인어를 조심해야 되고 민물이나 강물 저수지 쪽에는 가파를 주의해야 되겠어. 진짜 밤낚시는 가지 마라. 야, 살짝만 툭 잡아당겨도 물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낚시꾼들의 자세. 가파는 인간 고기를 좋아하지만 육지에서 자라는 동물의 고기는 모두 좋아해. 물가로 캠핑 가서 고기 구워 먹을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구워 먹을 고기가 사라졌다든가 소시지가 없어졌다든가 소시지랑 고기는 사라졌는데 버섯은 그대로 있다든가 야채는 그대로 있다든가 하면은 캠핑하러 데려간 개나 길고양이 심지어 대카치간 우리의 자녀들까지 의심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억울한 일이고 가파의 소행이라 보시면 되겠다. 물가 쪽 얘기하는 거예요. 산이나 들판 뭐 이런 데 놀러 갔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 그때는 고기를 훔쳐가는 건 곰이겠지. 더 위험한가? 고기가 사라지는 상황이야. 소세지도 사라졌고 이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당장 철수하고 물가 근처를 벗어나시길 바란다. 가파는 대부분 혼자 지내지만 물가로 고기 들고 와서 홀로 고기 뜯어먹는 가파. 피 질질 흘려서 물로 떨어집니다. 그 흐르는 물을 통해서 피가 흘러갈 텐데 그때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는 가파가 기가 막히게 물속에 피냄새를 맡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물가에 육고기를 고기 구워 먹을 고기를 함부로 던진다든가 물고기 잡는데 미끼도 좋다고 돼지고기나 닭의 내장을 사용하는 등 이건 위험한 행동이야. 가파를 불러들일 수 있다고. 가파는 인간 성인 남성보다 힘이 세고 공격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날렵함도 있습니다. 느릿느릿 어벙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 무엇보다도 인간 고기를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물가로 캠핑 가신다면 절대 단둘이 이동하지 마시게. 물론 혼자 이동하는 것보단 둘이 이동하는 게 낫겠지. 아무리 못해도 3명 이상은 움직이시길 바래. 강물이나 호수에서 고무보트처럼 작은 배를 타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후 5시 아니 해가 떨어지기 직전 이 무렵 분명히 그때는 가파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대니까 물가 근처를 벗어나시길 바래요. 물가가 바로 앞에 있고 나는 땅에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물가 근처에서 고기 꺼먹고 술 마시고 얼마나 좋아. 술 잘 들어간다. 노래하고 떠드는 젊은 청춘들. 뭐 인원이 많다고 하면 크게 문제되진 않아. 그렇지만 술 마시고 수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 술 냄새 때문에 가파가 싫어하긴 해. 술 냄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건 없지. 술 냄새 풍기고 떠들고 고성방가 그러다가 혼자 조용히 구석탱이 가서 볼일 보고 쉬하고 응가놓고 온다고 이동하는 거 위험한 행동입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물살이 조금만 세면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하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 물귀신 덕분이라고 보면 되겠어. 이 세상에는 인간 말고도 여러 종족이 살고 있답니다. 물가를 좋아하는 물귀신 종족, 특히 가파는 인간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주 위험하다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물귀신의 공격에 반응을 해야 할까? 그냥 물가 근방에 가지 않은 거 말고는 사실은 답이 없어. 아니면 물가를 없애버리든가. 무당이 써준 부적이나 여러 비방이 도움은 되겠으나 아무리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물에 들어간 순간 이런 것들은 별 힘을 쓰지 못한다고. 귀여운 느낌의 외모를 가진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가파. 그런 모습은 잊어버리고 물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물귀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래. 아이와 함께 물가에 놀러가는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 내용들은 거의 허구, 거짓, 지어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물에 빠져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갑자기 누군가가 내 발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든가 힘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든가 그러다가 주변 가족이나 동료가 찾는 소리가 우연히 들리고 해서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이 구해줘가지고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와 함께 물에서 노는 건 괜찮겠으나 아이들끼리만 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얕은 물가일지라도 물귀신은 살고 있을 수 있어.
그들 근처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피해보는 일도 아마 없을 거야. 물가에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오물 버리고 막 쉬하고, 그들은 물속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줌을 쓰라고 오물을 버리는 그대의 얼굴을 보고 있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대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다시 물속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으나 물귀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인간을 좋아하니까. 인간을 좋아한다고. 왜 좋아하는지는 알지? 몸에 상처난 채로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상어나 피라니아가 피냄새를 맡고 오는 것처럼 그들이 다가온다. 이번 피서는 어디로 가시나요? 휴가 때 어디로 놀러가? 혹시 바다로 가? 강가로 가요? 밤낚시는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았으면 좋아요. 사랑합니다.